자,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위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크게 나와야 될 뉴스거든요. 다른 정당에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거를 민주당 안에서도 지난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기득권 내려놓기를 완성을 지은 정말 민주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묻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의의를 먼저 기사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312표, 반대 203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1인 1표제가 올해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당원들의 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지금 당원들의 정당 시대가 열렸다. 예, 정말 역사적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일반 당원도 권리당원 다 한 표입니다. 네. 아니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자기 사람 찝거나 뭐 지역구 안에서의 인사 부분이나 뭐 공천 부분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당원 중심의 공천과 개혁들 그리고 물갈이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중동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배지 달고 근데 싶으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당원들 보고 정치 봐야 그거였는데 병신들이 조중동 보고 계속 정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속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오랜 수건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줄여왔어요. 50대 1에서 20대 1까지 줄여왔던 거를 지금 1대 1로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반대를 하던 놈들, 이걸 핑계로 갖고 어떻게 기득권을 지켜보려고 하던 애들이 입이 대빨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입이 대빨이나 나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투표율 득표율 60% 찬성 아니다. 전체 대적수 안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찬성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 안 한 사람은 다 반대란 얘기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대선했는데 그러면 참석자들 중에서 그걸로 뽑아서 한 게 아니고 국민 전체 안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표만 찬성표로 받아갖고 그 사람 뽑은 걸로 되는 거야? 어디 민주주의에 있지도 않은 계산법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주장해도 50% 넘었지롱.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현주입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이현주가 뭐랄까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까지 막 죽을 듯이 달려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지금 이현주 눈빛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문 하다가 내가 사업한다 그럴 때 째려보듯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러고 째려보고 지금 화면에 노출을 시키고 있어, 자기 얼굴을. 왜?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누구한테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필해야 될 나는 필요가 있나 봐요? 고민정이보다 훨씬 독한 년이에요.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언년이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찌 됐거나 찬성을 통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찬성률이 낮다. 심지어 리더십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민주당 당대표들이 못하던 걸 해냈으면 난 칭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갖고 최소한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거봐 60%밖에 못 얻으니까 이렇지. 원래는 70%는 얻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투표했지 않습니까? 중앙위 위원이라고 500여 명 있는 사람들이 다 대의원이거나 지역 토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대세에 맞춰서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다들.
그럼 정리가 되는 거지. 당연히 반대편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반대편 네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갖고 대적 부족을 해갖고 이거를 부결시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221명이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312명이 찬성을 했어. 근데 이거 더 많이 늘었어. 저기 뭐야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당원 투표 있었거든요. 네. 전체 당원 투표를 해봤을 때는 때는 70%가 넘었죠. 그때는 85.3%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중앙위원회에 있는 이른바 이 중앙위원이라는 이것들은 당원들에 비해서는 이거 내려놓기 싫은데라는 미련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1인 1표제에 대한 부분이 당원과 중앙위를 통해서 통과가 됐으면 우리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은 다 당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민주당은 당원들의 당이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합당 제안에 대한 반대 여론표로 이게 적게 나왔다라는 이런 논평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지. 왜요? 합당이 왜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이 왜 나와? 중앙위가 합당 관련해서 물어봤어? 1인 1표제 관련해서 물어봤지? 근데 1인 1표제에서 표가 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합당을 반대하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게 정 대표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래. 누가 그러느냐고. 엄중 들어간 거 보니까 엄중이가 있나 보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투표를 하시면서 정 대표가 엄중히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독주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 문항을 더 넣어서 인기 투표하듯이 한 번 더 해보지 그랬어.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민주당 의원이면요. 솔직히 눈치 봐야 될 게 당원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당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당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정치하는 게 편하잖아. 막말로. 왜냐하면 물밑에서 뒤에서 힘 있다고 하는 중앙위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찔러가지고 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내가 얘기. 2,000표, 3,000표 움직여. 그렇지. 한번 와서 밥 한 번 먹고 가. 이 짓거리 하고 끌려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당원들은 그럼 이제 대의원들도 그렇게 못 지른다는 거야. 왜? 저희 아시죠? 1인 1표제라서 당원들의 얘기에 더 귀 기울여야지 제가 배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핑계 얼마나 좋아. 내가 너 따라가갖고 2,000표가 얻겠다고 나갔다가 당원들한테 찍히면 그래. 나 그때 오히려 더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는 거지. 문제는 아직도 이은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지 텔레그램 대상이 누군지는 아직도 말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1인 1표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은주가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역풍을 불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저기 나는 딴 걸 떠나서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당원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정치하는 거 난 싫어. 그러면 다른 당 가시면 돼요. 여기는 그런 정당이니까 이 정당하고 본인이 맞지 않으면 본인하고 맞는 정당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씩 나오고 있는 게 오늘 보니까 박홍근 의원이 당원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전당원 합당 투표 강행을 결코 수용 못하겠다. 조직적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선택한 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잖아.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예 투표를 못하게 막겠다 이거잖아. 그럼 당원은 왜 있어야 돼? 그럼 우리한테는 어. 당비만 내라고 있고 우리는 거수기로만 니들 필요할 때 표 찍어주는 용도로만 우린 필요한 거야? 더군다나 박찬대 의원까지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지선 전에는 힘들 것 같다. 내부적 여건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잡음이 많아지고 얘기가 많아지면 당대표 차원에서 걷어들여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고 지금 당장에 현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 그럼 협당 연의는 뒤로 모르던 걸로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아, 나 진짜, 나 당원인데요. 나 권리당원 몇 년 차인데요. 나 기분 정말 더러워요. 내가 투표했다고요. 나 찬성으로 투표했다고요. 근데 네가 뭔데? 근데 네가 이거를 당원 없이 존재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뭐 다른 데서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친명이 다 반대하고 있다. 찐명이 다 반대하고 있다. 아니, 대통령을 갖다 거기다 뭐. 얽어 넣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근데 대통령하고 합의 안 된 상태에서 정청래가 혼자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우상호가 지금 강원도지사 나와 있는 우상호가 엊그젠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하고도 정 대표하고도 작년 이전부터 얘기했다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합당 논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외로운 거야. 찐맹이라고 하지만 25년 친구라고 장관 앉혀놨더니 거기서 뒤에서 뒷박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검찰한테 정성호가- 둘러싸여가지고 씨발로 검찰 다 나쁜 거 아니라고 이딴 소리나 하고 그래서 있고. 나는 그렇게 찐명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게 누가 나눌 수 있는데? 무슨 과연 기준인데? 누가 어떤 응.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친문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돼. 근데 친문했던 사람들도 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설명할 거야? 1인 1표전 통과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합당 여부에 관한 패싸움입니다.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당대표와 찬성 세력들이 있고, 중도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극렬하게 반대한다. 단체 행동이라도 하겠다. 퇴진론을 꺼내겠다. 레임덕이 오고 있다. 이따위 소리하면서 행동대장을 이현주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 선수를 잘못 세운 거야. 지금 합당 반대파들은. 그러면 이현주도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친명이라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을 무슨 공산주의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민민주주의라고, 당원 투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친명이야? 난 아니, 그런 지금 친명 싫어. 6개월 된 대통령, 7개월 된 대통령한테 지금 레임덕 현상이라고 이 얘기를 던질 수 있는 그 미친 여당 의원이 누가 있냐고.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친명이라고, 그럼 친명이 하는 거 다 맞아? 그걸 그렇게 잘한다, 되면- 잘한다. 우리 연주 잘하는구나. 역시 제가, 밖에서 짖을 때는 제일 투견이야. 이러면서 언주 뒤에 숨어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정청래 괴롭히고, 당내 분란 일으키고, 이렇게 끌고 가자. 우리는 그냥 착실하게 준비해갖고, 8월 전당대회 오게 되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 끌어들여다가 당권 잡아가지고, 이제 2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힘이 빠질 때쯤 되는 2년 지나고 나서는 우리 맘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수작을 하고 있는, 이게 이낙연이랑 뭐가 달라요? 총리하면서 결국 나중에 당대표 돼서 문재인 대통령 개혁하려고 했던 모든 거 꺾어버린 이낙연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합당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 말로는 친명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이야. 왜? 친명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누구가 친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친명이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냥 공천받고 밑에서 오케이 오냐오냐 해주고 잘 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합당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돼. 그게 일단 싫은 거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합당 안 하고 그 지방선거는 한석 차이로 지는 데도 많아요. 지방선거는 너무 뭐 군수도 있고 뭐 엄청 작잖아. 시의회도 있고 이러니까 진짜 적은 표로 지는 데도 많거든요. 뭐 국회의원 선거는 큰 표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도 그때 마포에 이지은 총경 그분은 600 몇 표 차로 졌나 500 몇 표 차로 졌어 조정훈한테. 그래서 지금 조정훈이 나 현수막 꼴도 보기 싫어요. 거기 근처 갈 때마다. 그래서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도 그 몇백 표 차로 지는데 지방선거 단위가 더 작기 때문에 진짜 한 표로 지고 맞아요. 지기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요. 응.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있어가지고 합당을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표가 1% 정도 안 가고 그게 다 민주당으로 온다라고 치면 이기잖아. 이기면 그
그 찐명이라고 했던 합당 반대파들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겼다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잖아. 그러면 정청래 때문에 졌다고 할 것이고, 근데 지면 그게 더 뭐냐면 졌으니까 정청래 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정청래 얘기야 쓸모없다. 얘기했죠. 아니, 그렇긴 이상한 한데.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디서든지 석패가 나오면 그 100군데 이겼어도 한두 군데 진 걸로 똑같이 침소봉대 해갖고 그렇지. 지도력이 모질했다 당대표가 일으킨 분란 때문이다 그래서 표가 날라갔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표를 날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지. 지지층하고 중도층에 있는 표를 날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합당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1대1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했지만 이건 통과가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정청래는 할 일 다 했다고 봅니다. 자기 공약 지킨 거라고 봐요. 자, 그금 있는 상태에서 합당을 하냐 안 하냐의 논리를 놓고 당장의 현안들이 있으니까 합당 논의를 미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민생법안 추진하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내란 세력 때려잡고 검찰 개혁하고 합당 관련된 논의하고 이거를 뭐 하나를 하면 나머지를 못 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건 국회의원들이 할 얘기고, 지방선거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하면 돼요. 그냥 뭐가 되든지 다 해요. 내란 먼저 하고 검찰개혁 뒤에 할게요. 내란 세력 정리하고 난 다음에 민생법안 처리할게요.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은 할 일이 많아갖고 밤에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뭔 일을 해야 되나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잠이 안 오신대. 저는 합당 반대파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합당을 안 하고 조국 혁신당이 3%를 가져가면서 지역에서 막 민주당이 그러면 선거에서 일단 졌으니까 정청래 나가라.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때문에 표 나눠줬으니까 조국 혁신당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새 대표가 오면서 자기네들이 해먹겠다는 소리 같아. 내가 볼 때. 늘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냐면 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든 200석을 넘어서 개헌선을 넘어서 250석 이상까지도 TK만 딱 가둬놓은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전국 정당으로서 앞으로 보수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으로 남아주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될 거고 더 많은 적군들을 포용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못하는 나머지 부분 안에서 좀 더 진보적인 의제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당이 나와서 그 당이 진보적 당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을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국짐을 보더라도 국정의 파트너로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은 임하고 있어. 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다고 치면 사실 모든 사람을 다 내란 세력만 아니라면 검찰 뿌럭치만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임명직으로서 또는 선출직으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끌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과거 그게 문파 이런 얘기를 떠나서 문파나 여당 시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출신은 어쩔 수 없잖아.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람인 건 어쩔 수 없잖아.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어? 조국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다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시 문파 세상이 된다는데 지금은 그럼 명파 세상이야? 조국 혁신당 정도의 강령과 이념의 차이를 가진 정당도 못 받아들이면 도대체 누구랑 협치를 하고 누구랑 얘기를 할 거야? 저 이현주 같은 애들만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저런 애들한테 그럼 자리를 줘야 된다는 건가? 항구적으로 광명에다가 공천 자리를 줘야 되는 거야?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번에 양보했었잖아. 지금 화딱지 올라오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SNS 시작하더라고. 차기에 그 자리 나오겠다고. 지난번에 양보했어요, 양의원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어느 쪽으로 투영돼갖고 쏠리거나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보다 나은 미래,
지금보다 개선된 정치,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선거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정당에서 선거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젖잘싸고 어디 어디 있어, 선거에서. 갈라지면 무조건 져요. 아니에요. 합당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우리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이 지들이-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지들이 이겨봐봐. 그때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다 그러나. 지들이 잘나서 그랬다 그러지. 아니, 국회의원 선거면 내가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표 차이로도 나니까. 근근데 지방선거는 진짜 지방선거는 한 표 차이라니까. 아니에요. 응. 진짜로. 아시잖아요. 선거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주장이 뭐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보 유튜버 하시던 분들도 뭐 합당파, 반대파 여기 해갖고 그쪽에서 막 서로 포화를 싸가면서 이게 진짜 아군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류의 방송들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따라다니는 놈도 마치 자기 따라다니는 놈이 갑자기 진보주의에 진보 쪽 민주 쪽에 어이가 없어서. 평론가 인척하면서 인척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우리 전직 대통령을 막 물어뜯는 거 볼 때마다 아, 씨발놈 네가 원래 그런 놈이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웬만하면은 저도 대승적 차원에서 다 품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휴